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회 상담 오늘도 이제 5장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준비하는 시간은 오늘 10월 27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개인마다 다르게 강의를 들으시겠죠? 10월 마지막 주간이 되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도 단풍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가을이 많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질병의 문제로 불안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삶이 더욱더 미래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든든하게 서 나가는 그런 한 학기 또 한 주간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리적인 접근 방법이 크게 정신역동, 실존주의, 인본주의, 행동주의 이렇게 세 가지, 물론 원래 더 많이 있지만 이 본서에서는 세 가지 방향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회 상담과 심리학의 이 접목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학문 또 일반적인 심리학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조화 속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또 일반적인 심리학과 각종 이론들을 잘 도구로서 활용하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많이 있다. 목회 상담도 성경만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문과 심리학과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환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사람을 세우고 돕고 관리하고 양육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지요. 우리 정신역동적인 방법은 주로 프로이드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불안이 세 가지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실제적인 불안, 신경정적 불안, 도덕적 불안, 이 세 가지 유형의 불안이 각각 원본능과 자아와의 사이에서, 초자아와 또 자아의 사이에서, 또 외부의 어떤 환경 때문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불안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앵자이어티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심리학에서는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불안은 막연한 것입니다. 뭔가 실제적인 대상을 알지 못할 때 무의식 세계 속에 찾아오는 편치 않은 불편한 다양한 감정, 걱정, 근심이죠. 그러나 두려움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는데 바깥에서 저쪽편에서 큰 개가, 불독 같은 큰 개가 달려온다 하면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대상. 실제적인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불안은 막연합니다.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은 실제적으로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적으로 걱정, 의심, 염려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걱정하지 말라. 성경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 정신역동적인 방법에 있어서 주요 개념들을 보면 자아 방어 수단, 자아 방어 기제, 에고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이 자아 방어 기제에 대한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죠.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부, 디나이얼, 자기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힘든 어떤 것을 우리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의 생각과 또 현실과 무엇이 맞지 않아서 다를 때 우리 사람들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속으로는 사랑하고 또 좋아하면서도 또 겉으로는 거부할 수도 있죠. 이것이 자기 내면 세계와 겉모양과 태도와 행동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속에 있는 자기 방어 기제, 자아하고
본능하고 슈퍼 에고, 소자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 마음속에 화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어 수단을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투사는 프로젝션이라고 하죠. 내 안에 있는 것을 타인에게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욕설을 많이 한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욕하고 싶은 마음, 상대방에 대한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바깥으로 말로 행동으로 투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병적 집착, 픽세이션, 고착, 집착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떨어지고 싶지 않을 때 유치원에서 또 초등학교로 들어가고 싶지 않을 때 어떤 자기 상태를 더 앞으로 나가고 싶지 않을 때 발전시키고 싶지 않을 때 자기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집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착이 일어나면 성장을 거부하고 또 현 상태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퇴행을 리그레이션 행동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행동하는 거죠. 우리 어른들도 아내가 또 남편에게 어떤 자기가 요구하는 어떤 소망, 어떤 대상을 취하기 위해서 어린애처럼 또 퇴행을 합니다. 애기처럼 막 울 때도 있고 투정을 부를 때도 있고 또는 깡짜를 부를 때도 있고 이런 것이 퇴행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합리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짓말 같은 거 합리화시킨다, 핑계를 댄다 이런 것들이 합리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현실적으로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면 내 자아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기 때문에 합리화를 시킵니다. 성화, 사브리게이션, 성화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더 높은 단계로 이렇게 지성화시키고 더 높은 단계로 대성화시켜서 현실의 아픔이나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고자 하는 그런 개념이 성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권투를 해서 공식적으로 사회에서 인정하는 권투 선수가 되면 싸움 대신에 권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욕구를 풀어내고 승화시키는 것이 되겠죠. 또 억압이나 억제, 억압과 억제는 말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억제는 서프리게이션, 억압은 디프레션 하는데 억압은 무의식적인 그런 기능이고 억제는 의식적인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억제는 내가 알면서 참는 것이고 억압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의식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내려 누르고 억압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꿈에도 나타나고 자기의 어떤 행동 속에 욕구가 그냥 튀어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제는 자기가 조절할 수 있고 자기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억제하는 것은 선하고 올바른 행동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역동적인 상담의 목표라고 볼 때 정신역동은 무의식을 따지고 과거를 파헤칩니다. 무의식 속에 억압된 감정이나 욕망을 발견해서 내담자에게 신경증 정세나 정신장애나 질환 또는 성격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내는 것.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 이상 행동이 내면 속에, 무의식 세계 속에 어떤 상처나 욕구 자절이나 왜곡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어릴 때 받은 충격, 억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가득 들어있을 때 스스로 자아가 통제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장애, 또 뉴로시스한 신경정세 이런 것들을 드러내겠죠.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꿈을 해석해주고 말의 실수를 분석하고 사람은 자꾸 억압시키고 자기 마음속에 어떤 자기의 소망이나 욕구나 어떤 원하는 바를 계속해서 감추고 억누를 때 말이 튀어나오고 말이 실수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의 실수들을 분석해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욕구 자체를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세면 상태의 대화, 자유연상. 자유연상은 끊임없이 내담자가 생각이 떠오르는 것들을 계속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떠오르는 단어를 말하게 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찾고 이것이 무의식 세계 속에 어떤 문제가 담겨 있는지를 파악하고 자아를 깨닫게 해주고 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들의 해석, 전위 감정의 해석 이런 것을 잘 사용하면 말의 해석, 전위 감정 해석, 내담자의 약점, 아픔, 상처, 문제 행동, 이상 행동들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것이 정신역동 상담의 중요한 한 가지 목표고 또 하나는 자아를 강화시킨다. 자아가 있고 본능, 이드가 있고요. 슈퍼에고, 초자가 있는데 초자나 슈퍼에고나 본능보다는 자아는 현실 감각이고 현실의 나 자신의 어떤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는 참 자기이기 때문에 이 자아가 부모에게 억눌려서 초자에게 억눌린다든지 자아가 약해서 본능을 따라가고 본능에 휘둘린다면 내 원하는 자아는 온전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강화하여 환경의 도전이나 초자의 명령이나 원본능의 욕구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신역동적인 방법의 상당 목표가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기술로는 자유현상, 프리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자유현상, 꿈에서 저항하는 행동이나 태도나 말에 있어서 저항하는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해석해주고 전유관계, 감정적으로 어떤 풀어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감정의 전유관계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담의 기술, 정신분석 상담의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실존주의, 인본주의 접근입니다. 실존주의, 인본주의하고 정신역동은 전혀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실존주의, 인본주의는 인간을 존중해주고 현재를 아주 중심적으로 보는 데 비해서 정신역동은 과거를 중심으로 보고 인간을 병리적으로 보지만 실존주의, 인본주의는 인간을 긍정적으로 잠재력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본다는 것이죠. 우리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세계 2차 대전 때에 나치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서 죽을 운명을 그렇게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의미를 발견하고 자기가 그런 독일 군들에 의해서 당하는 수모, 여러가지 핍박, 죽음의 위기,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그는 하루하루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살아서 이들의 어떤 독일 병정들의 잘못을 고발해야 된다.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빅터 프랭클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의미요법이라는 그런 치료요법을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유명하게 어떻게 활동을 했던 그런 의미요법, 의미요법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빅터 프랭클입니다. 로고 테라피라고 하죠. 이처럼 의미를 가진 사람은 살아남고 또 포로로 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의미가 상실되고 나는 살 의미가 없다. 이 비참한 생활 속에서 죽는 게 낫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금방 며칠을 못 견디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미를 가지고 사는 존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인본주의 접근은 인간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단하는 존재다.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적인 관점하고는 다르겠지만 자기 운명은 자기가 결단하는 것이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의 책임성,
인간의 잠재력,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자기 삶에 대한 자기의 책임,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니까 운명을 스스로 결단하는 인간이다. 그렇게 이제 인간관이 다른 거죠. 결단은 진정한 인간의 주권이다. 누구도 내 인생을 타인이 결정하지 못한다. 결단은 내가 하는 것이고, 좋은 결단이든 나쁜 결단이든 결단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 인간의 책임성, 자기의 자율성, 자기의 잠재성, 자기의 능력, 참 자기로서 자기가 개척하고 살아나가야 한다는 그런 책임적 존재, 이것이 바로 실존적인 인본적인 인간의 어떤 관점이죠. 이거는 정신역동하고는 배치되는 상당히 다른 이론입니다. 정신역동은 인간은 병리적으로 태어났다. 인간은 과거에 휘달린다. 과거에 무엇이 세계에 수많은 상처들이 그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어릴 때 5년 전후까지가 성격이 결정이 되어버린다 하는 그런 이제 관점, 과거 중심의 이론이 정신역동이라면 실존주의 인본주의는 현재가 중요하다. 미래가 중요하다. 과거는 다 덮어둬도 된다. 오늘 내가 어떻게 결정하냐. 오늘 내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라면을 먹을 것인가. 김밥을 먹을 것인가. 그것은 내가 결정한다. 누구도 결정해 주지 않는다. 오늘 하루 행복한 것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오늘 하루 불행한 것도 내가 결정해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기인식 앞에서도 나왔는 셀프 어웨어니스, 자기인식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는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가, 나는 능력이 없는가,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가, 모든 것에 대한 가능성의 자기인식, 자기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를 결단하고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자기 환경과 처지를 아는 사람은 스스로 책임을 진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지려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실존적 불안, 앵자이티라고 하는 불안,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했는데 인간은 본능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다. 근데 성경적으로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났을 때 불안해서 나무 뒤에 숨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죄가 없을 때는 그런 불안도 두려움도 없었고 죄가 들어오니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존적인 죄책감도 발생할 수 있다. 불안도 생기고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고 또 어떤 자기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죠? 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인식. 자, 우리 반복적인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자기인식적인 존재. 자기인식이 얼마나 중요한 거는 실존주의를 잘 분석해 보면 알게 되고, 자유와 결단,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깨닫는 만큼 자유도 누리고, 자기 인생에 대하여 결단하는 만큼 그 결단 속에 모든 자유와 자율적인 행동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또 판단하고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삶의 의미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삶의 의미는 자기가 만들어가고 자기에게 주어지고 자기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책임, 의미, 자유와 결단, 자기인식 이런 개념이 어떻게 보면 실존주의 인본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 의미가 되는 거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자유가 있다.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 삶에는 의미가 있다. 의미를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결단한 그 모든 삶은 자기 책임이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자기 인생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인본주의 상담의 목표는 스스로 결단하는 자율적인 인간 완성의 목표다.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살아가고 자율적이고 책임적이고 자기 인생 자기가 완성해 나간다. 목표. 대단히 인본주의적이고 대단히 인간중심적이고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인간의 어떤 책임감을
스스로 갖게 되는 존재.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가능성을 깨달아 알게 하고, 내담자는 자기 인생을 자기를 잘 보지 못하니까 상담자가 제3자가 내담자의 내면과 잠재력과 가능성과 책임감과 또 연약함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알게 해주고 또 스스로 결단하게 도와주고 가능성을 선택하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격려하고 내담자가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고 스스로 하지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 상담가는 그 일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잠재력을 찾아주고 선택하게 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의 가능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현재의 순간을 충분히 깨닫고 나는 누구이고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고 나는 얼마만큼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신을 충분히 깨달아 알아서 상황을 극복하고 최신의 가능성을 선택하고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는 존재, 책임적 존재, 자율적 존재,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의 독특성 위에 세워나가는 것이 상담의 목표가 된다. 자기 인생을 자기의 독특성, 이걸 오가니즘이라고 주로 표현했죠. 자기만 가지고 있는 독특성, 자기의 잠재력, 자기의 자원, 이것은 개인마다 다 다르죠. 모두가 비슷하게 생긴 인간일지라도 그의 성격, 잠재력, 탤런트, 그의 어떤 특성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특성을 스스로 잘 깨닫게 도와주는 것이 상담자고 또 지지해주고 공감해주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상담의 목표, 자율적인 독특성을 가진 그런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인본주의 상담의 기술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책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결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인본주의 접근은 상담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는다. 자기 운명을 결단할 힘이 자기에게 있고 자기가 잠재력이 있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가 결단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기술, 정신분석이나 다른 행동주의처럼 많은 기술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잠재력, 책임감, 자율성, 자기 어떤 소망, 비전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조력하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 스스로 결단을 촉구하는 자로 남아있기를 원한다. 비지시적인, 정신분석은 상당히 지시적이고 행동주의도 좀 지시적일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과거보다 현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상담한다. 이건 과거를 바라보지 않는다. 현재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현재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 현재를 충분히 산다. Here and Now에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재물, 돈, 건강, 또 가정,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모든 것을 잘 활용해서 현재를 충분하게 사는 것, 이것이 실존주의, 인본주의 접근에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로저스의 인격 변화의 6가지 조건이 교재 213쪽에 있습니다. 보면은 두 사람이 심리적으로 잘 접촉을 해야 되고 또 그 중에 내담자는 부조화 상태, 인컨그런스 상태에 있고 상처받기 쉽고 불안한 그런 내담자의 불안전성이 있고 상담자는 그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존중해주고 또 받아줘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담자는 남의 습득 타고난 내담자의 독자성, 내담자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발견해주고 무엇이 지금 억압 상태에 있고 무엇이 힘든가 그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마지막 20번째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존중을 하고 있고 잘 공감을 하면 내담자는 결국은 더욱더 관계 형성을 통하여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로저스식의 인본주의,
남자 중심의 상담의 접근들을 213쪽에서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실존주의, 인본주의는 인간을 소중하게 보고 잠재력을 보고 책임감을 보고 능력을 끼워주고 지지해주고 하는 그런 인간을 소중하게 보는 그런 접근 이론이 실존주의, 인본주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